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별채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끔 아마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별채권, 이게 한문으로 되어 있는 단어인데요. 별, 구별할 때 별자고요. 제자는 제외할 때 제자입니다. 결국 이제 일본에서 들어온 말이겠지만 파산 절차와 별도로 제외되는 권리다, 그런 의미 같습니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채권을 가진다. 법 4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상 명문이 규정이 없으나 특별법상 인정되는 비전형 담보권, 가등기 담보권, 양도 담보권도 별채권에 해당한다. 그래서 별채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권, 양도 담보권, 요 한 5가지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어음의 양도담보권자가 구파산법상 별채권을 가진다는 판결로는 대법원 2010년 1월 14일 선고 2006-17201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법률부칙 제2조로 폐지된 제84조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채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어음의 양도담보권자는 채무자의 어음 발행인에 대한 어음상 청구권에 대하여 담보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별채권을 가지는 것으로 열거된 유치권자나 질권자 등과 다름이 없으므로 구파산법상 별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로 봄이 상당하고 그 어음 발행인을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한 자로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이거 이제 만약에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로 봐버리면 면책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별채권으로 보호를 해줬습니다. 양도담보권자, 유치권, 질권, 저당권, 민법상 전세권도 담보물권적 성격이 있죠. 전세권,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권, 양도 담보권, 집합 건물 집합 등기 있죠. 집합 집합 물건에 대한 담보하는 거, 그것도 이제 양도 담보죠. 그래서 총 한 6가지 정도가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 별채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제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죠. 그분들이 이제 별채권자입니다. 그래서 권리를, 내가 누구나한테 근저당권을 갖고 있는데 나의 권리는 어떤가, 소멸되는가 아닌가, 소멸된다면 나는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가, 그거를 상식적으로 잘 알아두시면 편리합니다. 별채권은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법 제412조. 별채권은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 제412조. 별채권자에게도 면책결정의 효력은 미칩니다. 그래서 따라서 별채권자였던 자로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을 뿐 채무자를 상대로 종전 파산 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단 면책은 되지만 담보권을, 근저당권을 실행해서 거기서 만족을 얻을 수는 있다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대법원 판결은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 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한은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이게 이제 어제 제가 한 비면책 채권이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11조의 별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파산채권을 면책에서 제외되는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요 예외에 벌금, 과료, 그 다음에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중과실로 인한 생명 신체 손해배상 청구권, 그 다음에 근로자의 임금, 임치권, 신원보증금 이런 거 쭉 11개가 나열되어 있었죠. 취업 후 상한까지, 학자금까지. 근데 거기에 어떻습니까? 별채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면책이 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파산채권은 면책에서 제외되는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의 효력은 별채권자의 파산채권자에게도 미칩니다. 따라서 별채권자가 별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산 절차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564조에 의한 면책 결정이 확정된 이상 별채권자였던 자로서는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을 뿐 채무자를 상대로 종전 파산 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난 그냥 별채권자니까 담보권만 실행할래 라고 하면 뭐 가는 게 없지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4천만원을 꺼줬어요. 근데 근저당은 6천만원 해주고 월 일부로만 해놨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한 2, 3년 지났어요. 한 3, 4년 지났어. 월 일부. 그럼 만약에 4천만원인데 4천만원의 일부면 얼마입니까? 40만원인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게 이자가 쌓였을 때는 6천만원을 넘었을 때는 나머지는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그 차용증에 의해서 별도로 소송을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소송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소송을 해서 이 채무자의 뭐 다른 재산이 있었을 때 강제집행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담보권만 만족을 하겠다. 보통 이제 근저당권자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채권 최고액을 정해놓죠. 그거 넘어가면 사실상 채무자가 파산 들어가면은 떼기는 거죠. 떼이고 설사 배당을 받더라도 다른 채권자하고 안분비례해서 받기 때문에 근저당권을 초과하는 부분은 안분비례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별채권자로서도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을 뿐 채무자를 상대로 종전 파산 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는 없다. 소송을 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자, 결국은 이제 지금 파산 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 양도담보권, 가등기 담보권, 그걸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별채권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